두 번째인데요.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.5%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. 대기업의 근로조건에 눈을 맞춰온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. 우리 이래유 후보부터. 네. 청년 실업률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정부 통계가 청년 실업률이 12.5%로 나와 있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50%가 넘습니다.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20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말이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소기업의 임금이 초대기업의 34% 내지 25% 수준 금액으로 따지면 연봉 2,500에서 3,400 정도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. 포괄임금제라 해가지고 지금 포괄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임금이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청년을 그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월급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 120만 원 월급으로 그 결혼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의 금액입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좀 있는 자녀들은 절대 취직을 하지 않고 아주 가난한 자녀들은 할 수 없이 120만 원짜리 취직을 해가지고 그 아주 저임금의 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런 문제는 그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데서만 네, 좋습니다. 최명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. 임금의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. 실제로 아까 이래 후보 그 초대기업 임금의 중소기업 임금이 34%다, 뭐 40%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보다 현실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일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건데 그 자부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느냐, 그 기업에 다니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권위와 품격을 좀 존중해주지 못한다,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사회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작은 기업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강한 기업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,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. 그래서 유럽처럼 특히 독일처럼 강하고 아주 힘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아주 권장하고 육성을 해서 이런 기업이 등장했을 때는 정부가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R&D 자금 같은 걸 지원해서 더 강해지게 만들고,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에는 젊은이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자, 답변 잘 들었는데 이번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최 후보께서 한 4천만 원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, 초대기업이라는 건 100대 기업 정도를 말하는 것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대기업 아까 43%라고 잠깐 제 질문 한 대기업이라면 300명 이상 직원일 때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이 연봉이 한 5,600만 원 정도 되고 2차 청기업이 3,400만 원, 3차 청기업이 2,5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50~60%가 2차 청기업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자, 보충 답변해 주시죠. 네. 저 평균 기업 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대기업 초봉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뭐 동일합니다. 43% 정도 아니면 50%에 못 미칠 거라는 걸 맞을 겁니다, 아마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봉이 요즘 초대기업 초봉도 1년에 3천만 원 정도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면은 대기업, 중소기업에 중소기업도 대기업 초봉에 3분의 2 정도는 네. 그 평균 임금이 1억 200만 원입니다. 평균인데 요즘 새로 들어간 그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얘기가 청년 일자리라는 게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. 네,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네네. 질문을. 끝나신 거, 답변 끝나신 건가요? 네. 그럼 이번엔 질문해 주시죠. 네. 그러니까 다시 한번
말씀드리지만 이게 격차 말고도 그 어느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작은 기업,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뭐 20대 재벌 기업이 아닌데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새로 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름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방안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간곡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임금을 제외하고 그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최 후보님 같은 경우는 MBC에서 상당한 급여를 받으시고 이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모르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중소기업의 월급이 그 4대 보험료 포함해서 2,500만 원이라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받아가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. 그럼 중소기업의 사장들도 상당히 어려워요. 그 운영하기가.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이 축적하면서 월급을 덜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하청 대금으로 받는 거를 워낙 쥐어짜서 대기업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들도 참으로 불쌍합니다. 그래서 자기 월급을 줄 수 없고 회사를 근건하게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 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지금 엄청난 돈을 축적을 해놓고 그 돈을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텐데 그걸 계속 세이브 해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풀고 또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은 경제 성장률 인상분보다 더 훨씬 높게 올라갔어요.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률이 3% 올라간다라면 한 2% 정도 올리고 나머지 1%를 중소기업 하청 기업의 임금으로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 들어봤는데요. 시청